안녕하십니까. CD그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F-47, 보잉의 F-47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의 기본은 이 무인기와 협동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인기 이 아음속도 있고 초음속도 있고 막 이런데 미국이 극초음속 무인기를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그때 정말 쇼킹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했던 영화 스텔스, 그게 보면 이 극초음속 무인기가 나오는데 이야, 이게 현실이 되네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M110 저격소총의 후계로 6.8mm 탄을 쓰는 저격총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는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대형 초계함 첫 해상 시운전을 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7.62mm 나토탄을 미국 독자 규격의 6.8mm 탄약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에 이어 비밀경호국이 M110 반자동 저격소총을 6.8mm 탄을 사용하는 새로운 총기로 대체하기로 하고 국토안보부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49대를 공급하기로 했던 M1A1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정부가 폴란드 내 미군 물류 허브 가동 중단으로 에이브람스 전차 인도 작업이 중단됐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폴란드를 유럽 방산 구매자로 끌어오기 위한 프랑스의 작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폴란드의 피오룬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바오밥 지뢰 매설 시스템 구매를 추진하며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자국 공군 F-18F 슈퍼 호넷에 LRASM 대함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에 앞서 첫 실사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호주는 8억 9,5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수십여 발의 LRASM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NSM에 이어 LRASM까지 도입하는 호주, 좋다는 최신 대함미사일은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에 주문한 두 척의 대형 초계함 PPA 초도함이 인도네시아 국기를 달고 첫 해상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핀칸티에리가 인도네시아 해군용 KRI 브라위자야의 시운전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두 척의 PPA가 올해 중 모두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M110이라는 저격 소총인데 반자동이에요. 볼트 액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자동인데 우리 특전사 그리고 UDT가 썼었어요. 자, 이걸 6.8mm 탄으로 교체한다라는 건데, 6.8mm가 타격력 그리고 사거리 7.62mm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체한다는 건데, 야, 이렇게 점점 미군이, 물론 비밀경호국은 군대는 아니지만 미군이 어쨌든 이렇게 6.8mm로 더 계속 교체를 하면 나토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5.56mm, 7.6mm 이원화된 이 소총탄인데 이거 앞으로 6.8mm로 그냥 전부 일원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호주가 M1A1 전차, M1A1 중에서는 제일 좋다는 호주 전차인데, 이걸 49대 우크라이나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폴란드 동부에 제슈프라는 물류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건 하역하고 하는 그런 이 미국의 담당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제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릴 그런 하역 작업자가 없어서 지금 주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그래서 폴란드 정부와 협조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폴란드 정부가 빨리 기술자들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이 EL까지 다 내줬으니까 우크라이나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호주 내에서는 이거 줘봐야 드론 밥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여기 능동 방어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방어 장비 차원에서 그냥 깡통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전차들이 이제는 드론의 밥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1,500대나 있는 K1
계열의 전차 105mm, 120mm 버전들 있죠. 전부 다 그냥 드론밥이 되는 겁니다. 이 M1A1 에이브람스도 드론밥이면 우리도 뭐 더 작고 더 약하니까. 그리고 K2라 하더라도 능동방어장치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다 드론밥이에요. 우리 육군 수뇌부에서 빨리 특단의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가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지대공 미사일이 있죠. 그런데 폴란드의 피오룬을 산다. 물론 뭐 성격은 좀 달라요. 미스트랄, 신궁 이런 것들은 보병 휴대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덩치가 크죠. 그래서 보병이 이동용으로 쓰긴 쓰는데 뭐 차량이나 이런 데 조금 이제 부착을 해놓고 사용하는 조금 덩치가 큰 스타일이고, 사거리는 재원상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끝까지 그 로켓의 출력을 유지하면서 기동을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의 스팅어 또는 러시아의 이글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야말로 보병 휴대용 맨페즈죠. 어깨 견착형 이런 미사일이다. 그래서 사거리는 뭐 5, 6km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2km 넘어가면 기동성이 아주 둔화되는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폴란드가 한국 거 너무 많이 사니까 야, 우리 니들 거 좀 사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거 좀 사라. 왜? 폴란드가 지금 유럽에서 방산 규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무기 구매 규모가. 그래서 폴란드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프랑스다.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주가 지금 호주 FA-18 슈퍼호넷이에요. 미국 가서 LRASM 투하하는 발사하는 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 테스트 성공해서 이제 대량 도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호주는 왜 하냐? 바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SM 또 LRASM 이런 최신형 대한미사일은 다 사고 있는 호주인데, 네, 그 호주와 또 우호적이진 않은 인도네시아가 또 해군력을 급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LRASM, 뭐 NSM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해군을 타격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억제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인도네시아가 해군력을 폭증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초기함이라고 해요. 이탈리아가 만들었다가 인도네시아에 자기네들 안 쓰고 우리가 마치 우리 거 만들었다가 우리 육군에 배치 안 하고 그냥 폴란드 빨리 주듯이 그렇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두 척을 판매를 하는 건데, PPA 초기함이라고 해요. 5,880톤인데 초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덩치가 커요. 5,880톤이니까. 그래서 PPA 라이트가 있고 라이트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풀급이 있는데 이걸 라이트 플러스급. 그래서 3연 고정형 에이서 레이더 듀얼밴드니까 뭐 S밴드, X밴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아스터 30, 또 아스터 15 이런 거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 16셀 있고, 그리고 이제 76mm 함포 이렇게가 장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덩치가 큰데 소나는 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런 대형 초기함 두 척, 그리고 영국의 에로헤드급 또 두 척, 그리고 이탈리아의 또 프린급 6척, 프린급 6척 사면서 또 중고 호위함 두 척 받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주세페 가리발디 항모 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군력을 완전히 갑자기 폭증을 시키고 있는데, 그 타겟은 누굴까요? 네, 희한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돈은 왜 안 주냐?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2030년대 초부터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은 CCA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할 예정인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작전을 기본 교리로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CA를 통해 미 공군에 무려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가진 무인 전투기가 배치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SQ-58A 발키리 무인기로 이름을 날린 미국 무인기 제조업체 크라토스가 미 공군 납품을 위해 극초음속 비행 능력이 있는 신형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라토스는 현재 존재하는 무인기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목표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는 무인기를 개발 중이라며, 이 항공기 시제기가 완성돼 첫 비행이 임박해지면 그때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라토스는 전통적인 개념의 터보젯 엔진이나 터보팬 엔진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극초음속 추진 시스템을 위한 저렴한 첨단 엔진 개발에 주력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무인기는 발사 자체는 로켓 부스터의 도움을 받지만 일정 속도와 고도에 도달하면 부스터를 떼내고 자체 엔진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토스가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가진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은 막TB로 명명된 미 해군과 미사일 방어국의 극초음속 표적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크라토스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이 극초음속 표적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토스는 CCA 1단계 획득 사업인 인크리먼트 1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인크리먼트 2 사업부터는 경쟁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5세대, 6세대 전투기와 연동해 작전하는 극초음속 무인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미래 항공작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크라토스, 발키리라는 무인기 SQ-58 만드는 회사죠. 여기다가 하이퍼소닉, 극초음속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뭐 이 형상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데 크라토스가 왜 갑자기 이 극초음속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냐? 바로 미 해군의 극초음속 표적기 획득 사업, 막TB 이 사업이 있어요. 당연히 미 해군은 극초음속에 대한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군사 강국들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초음속 요격 능력을 가져야 되죠. SM-6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 그 극초음속 전투기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표적기로 막TB 이렇게 마하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약자니까 막TB라고 읽겠습니다. 막TB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 무장창 좀 집어넣고 전투 능력 부여하면 무인 전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켓 어떤 부스트로 확 이륙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일정 속도, 일정 고도에 따르면 로켓 부스트 떼내고 자체 엔진으로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 스크램젯 이런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무인기보다 무인 전투기보다 더 싸게 만든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극초음속이다. 대단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일회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미국은 F-15EX, F-35, F-22 그리고 지금 나올 6세대 전투기 F-47 이런 것과 이런 식으로 이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들을 거느리고 전투를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극초음속 전투기가 쑥 날아와서 전투를 하고 하는 또 이런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참 미국은 앞서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